안녕하세요. 인터넷 응용 조교 박영준입니다. 저는 아나콘다와 주피터 노트북 다운로드 및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주피터 노트북 설명에 앞서 아나콘다를 먼저 설치해 봅시다. 아나콘다를 설치할 때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셔야 설치 오류가 안 나요. 구글 검색창에 아나콘다 다운로드를 검색하고 맨 위에 아나콘다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데 다운로드를 선택하면 개발 환경에 맞는 O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에 파이썬 3.7 버전을 설치해 볼게요. 제 컴퓨터가 64비트라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자동으로 64비트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되는 동안 아나콘다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2.7 버전은 공식적으로 업데이트가 종료될 예정이니까 3버전을 다운로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나콘다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라이브러리를 쉽게 설치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옆에 보이는 것처럼 파이썬 기반의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오픈소스를 모아놓은 개발 플랫폼이고 가상 환경 관리자랑 패키지 관리자를 제공해요. 보이는 넘파이나 판다스 아니면 텐서플로우 같은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또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교수님께서 데이터 분석이랑 시각화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계속 사용하게 될 주피터 노트북이 같이 설치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해 보면 설치 프로그램이 켜지는데 라이센스에 동의를 하고 아나콘다 설치 타입을 설정할 수 있어요. 모든 시스템 계정에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로그인된 계정에만 설치를 할 건지 결정하면 되고 저는 지금 계정에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 원하는 경로에 설치를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발 플랫폼을 따로 모아둘 소스 폴더를 따로 관리를 합니다. C 드라이브의 소스 폴더에 보면 하나 더 만들게요. 아나콘다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 지정을 하면 다음에 나오는 옵션이 두 개가 있는데 1번 체크박스는 아나콘다의 경로를 환경 변수 패스에 추가할지 말지 선택하는 거고 2번 체크박스는 아나콘다에서 파이썬 3.7을 디폴트로 등록하겠냐는 내용인데 밑에만 체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파이썬 실행 파일과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셋업이 진행되고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됐다고 가정하고 진행할게요. 윈도우 검색에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검색하면 이렇게 설치가 된 다음에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끼면 자기 루트 폴더가 나올 거고 여기에 주피터 노트북이 같이 설치가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을 명령어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기다리면 주피터 노트북에 접속할 수 있는 로컬 URL이 생성이 돼요. 잠깐 기다려 볼게요. 이 아래에 보이는 게 다 접속할 수 있는 URL인데 하나 카피해서 이쪽에 페이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럼 로컬 호스트 8888번 포트로 접속을 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주피터 노트북 홈이에요. 이 주피터 노트북은 아나콘다 환경을 웹에서 사용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웹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웹에서 실행할 수 있는 파이썬 ID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사용해 보셨을 아이디는 이클립스나 아니면 아까 이호찬하고가 설명해준 VS 코드 같은 게 다 아이디라고 합니다. 이쪽에 보이는 건 지금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자신의 PC에 있는 디렉토리 정보고, 이 기본적인 거는 자신의 사용자 계정 폴더를 표시를 해요. 이 경로를 바꾸고 싶으면 주피터 노트북 dir 옵션에서 폴더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를 찾아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교수님 강의가 보통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법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뉴 버튼을 누르고 여기 보이는 파이썬 3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저는 지금 테마를 입혀놔서 검정색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하얀색 배경이 뜰 거예요. UI가 워드 파일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기능만 익히면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처음에 살펴볼 건 주피터 로고 옆에 보면 이 언타이틀이라고 하는 파일 명이 있는데, 이게 생성이 되면 자기 루트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면 이 언타이틀 파일이 하나 생성되고 활성화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러닝이 지금 이 주피터 노트북이 켜져 있다는 뜻이고, 제가 지금 생성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됐죠. 파일 이름을 변경할 때는 주피터 노트북 로고 옆에 있는 언타이틀 누르고, 저는 주피터 베이직으로 이름을 바꿔볼게요. 이러면 바로 디렉토리에서 주피터 노트북 이름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크게 설명해 드려야 될 가장 큰 부분은 인터프리터 방식이라는 게 중요한데, 과제를 하시면서 아마 아이들을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또 인터프리터 방식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프린터를 찍을 때도 이렇게 하고 런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가 바로 찍히는 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바로 실행되는 게 인터프리터 방식입니다. VS 코드보다 더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중요한 특징이 마크다운을 지원하는 건데, 위에 보면 지금 위에 거는 코드라서 이 파이썬 한 줄을 입력했을 때 파이썬 코드가 실행이 된 거고, 이 카테고리에 마크다운이라는 걸 지원을 해요. 이게 문서화할 수 있는 문법인데 주피터 노트북이 강의 자료가 될 수 있는 훌륭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게 헤딩인데 주피터 노트북 사용법 하고 런을 누르면 이렇게 진짜 문서처럼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림과 비디오 그리고 그래프 수식 등도 넣을 수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에 아주 좋습니다. 이 마크다운은 문법이 간단한데 그래도 알아두면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거든요. 마크다운 문법은 구글에 한번 물어보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마크다운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단축키나 간단한 기능 같은 거는 지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실행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한 파이썬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A랑 B랑 더하는 코드인데, 이거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건 런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실행 방법이고, 또 두 번째 실행 방법은 컨트롤 엔터 아니면 쉬프트 엔터 아니면 알트 엔터가 각각 3가지 실행 방법인데, 단축키를 제가 정리해 놨어요. 이 아래에 보시면 Shift 엔터를 누르면
셀을 실행하고 다음 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셀만 실행되고요. 알트 엔터를 누르면 그 아래 셀을 삽입하는 과정까지 들어가게 돼요. 실제로 해보면 알트 엔터를 누르게 되면 새로운 셀이 추가됐죠. 이거는 각각 기능에 따라서 필요할 때 셀을 실행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쓰다 보면 셀을 꼭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삽입하고 복사하고 붙여넣고 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저는 이걸 가끔 쓰는데, 중간에 에딧을 누르고 가운데에 보면 스플릿 셀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셀이 두 개로 분리돼요. 이것도 좋은 기능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 게 있고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는 에디트 모드고 하나는 커맨드 모드예요. 파란색이 커맨드 모드고 초록색이 에디트 모드입니다. 커맨드 모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에디트 모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데, 일단 제가 수정을 하다가 커맨드 모드로 넘어가고 싶으면 ESC를 누르면 되고, 그리고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고 싶으면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커맨드 모드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좀 살펴보면 위에 메뉴에서도 인서트 부분이나 아니면 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커맨드를 사용하면 빠르기 때문에 제가 단축키를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키보드에서 A를 누르면 지금 선택된 셀에서 위에 셀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추가하고 싶으면 B를 누르면 되고, 그 지금 선택한 셀을 삭제하고 싶으면 DD를 두 번 누르면 돼요. D를 두 번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이런 건 진짜 편리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마크다운이랑 코드 부분으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변환이 돼요. 커맨드 모드에서 M을 누르면 코드 모드에 있던 게 바로 마크다운으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Y키를 누르면 마크다운에서 바로 코드로 변경이 돼요. 이것도 혹시나 잘못 변경했을 때 바꾸기 귀찮으니까 알아두면 편하더라고요. 코딩할 때 과제를 하다 보면 코드가 좀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디버깅을 하는 게 라인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되면 디버깅 할 때는 라인 번호가 나오는데 위에 제가 입력한 셀에서는 라인 번호가 안 나와요. 이게 나중에 코드가 길어지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때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커맨드 모드로 진입하고 영어 L을 누르면 라인이 생깁니다. 이것도 각 셀이 다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버깅 할 때만 키시거나 아니면 이게 더 좋으면은 키고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다 보면 분명히 루프 문이 빠져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코드를 실행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좀 멈추고 싶을 때, 제가 일단 레인지를 한 1억 정도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인 옆에 뜨는 이 실행 번호가 아직도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여기에 스탑 버튼을 누르면 코드가 돌다가 멈춰요. 이제 과부하도 방지하고 중간에 코드를 멈추고 싶을 때 스탑 버튼으로 멈추시면 됩니다. 거의 아웃풋들이 지금 지저분하게 계속 나와 있는데 이걸 초기화하고 싶으면 껐다 키실 필요 없고요. 커널 들어가서 리스타트 앤 클리어 이걸 누르면 모든 아웃풋들이 다 클리어된 상태로 잠깐 기다리면 다 사라집니다. 이것도 나중에 과제 같은 거 제출할 때 한 번에 인에 1, 2, 3, 4 뜨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다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누르실 필요 없이 커널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 리스타트 앤 런 5를 누르면 셀이 맨 위부터 순차적으로 쭉 돌아가게 돼요. 이것도 과제 제출할 때 좀 편리하기 때문에 중간에 에러가 나면 멈추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러가 나면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하는 방법들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 여기 이 메뉴에서 위아래 누르면 셀 바뀐다는 거, 이것도 편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교수님께서 실제로
이 넘파이랑 판다스 그리고 매플로립 이용해서 그래프를 가시화한 건데 강의 자료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주실 거니까 주피터 노트북은 잘 익혀두시는 게 좋고, 교수님은 가상화, 그 아나콘다의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저희한테 코드를 공유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 확인하고 강의 자료에서 하나씩 보고 과제가 있으면은 자기 주피터 노트북에 있는 로컬로 가져와서 과제를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어려웠던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